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가슴 통증과 숨막힘, 그 극한의 10초를 어떻게 건너갈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 곁을 지켜봤고, 제 자신도 그 순간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심장마비는 두려움의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알고 준비하면 생존의 문이 열립니다. 이 영상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새벽 4시 조용한 침실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일입니다. 첫 느낌은 대개 조이듯한 통증과 숨막힘입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죠. 혼자일수록 공포는 커지고 손은 떨리고 생각은 멈춥니다.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우리가 잃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 10초를 잃으면 뒤에 10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설마 나에게라고 생각하며 경고 신호를 과소평가합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진 가슴 답답함을 소화불량으로 여기고 어깨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넘겨버리죠. 또한 응급 대처를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는 익히지 않았습니다. 119 번호는 알지만 언제 눌러야 하는지, 전화를 건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판단 지연이 생깁니다. 119를 늦게 누르고 주변 도움을 부르지 못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지 못한 채 쓰러지게 됩니다. 정호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정호식님은 어느 새벽 평소와 다른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과식한 탓인가 싶었지만 통증이 왼쪽 어깨와 팔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낀 순간 그분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얼어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 계신 상황에서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평소 보건소에서 들었던 응급처치 교육을 떠올리며 미리 익힌 대처 순서를 차근차근 실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305호 72세 남성 급성 가슴 통증이라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현관문을 열어두고 엘리베이터가 쉽게 올 수 있도록 1층 현관문도 미리 열어달라고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쿠션을 깔고 편안한 자세로 누웠습니다. 옆집 이웃에게도 벽을 두드려 상황을 알렸고 달려온 이웃분이 함께 구급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한 시간은 신고 후 정확히 8분이었습니다. 그 8분 동안 그분이 취한 모든 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응급실에서 즉시 심전도와 혈액 검사가 진행되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완벽했기에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응급시술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10초의 선택이 구급대에 10분을 불러왔고 이후 병원 치료가 길을 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응급 상황은 생각보다 절차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를 차분히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119 통화, 안전자세, 문개방, 주변 호출, 증상 관찰 같은 나만의 5단계 플로우를 만든 뒤 반복 연습하세요. 핵심은 먼저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휴대폰 단축 번호에 119와 가족을 등록하고 집 현관에는 비상 연락 안내를 붙여두세요. 본인의 이름, 주소, 나이, 복용 중인 약물, 가족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냉장고나 현관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계실 때는 문을 잠그지 않거나 스마트도어, 비상 비밀번호를 가족과 공유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당황이 지배합니다. 당황은 시간을 먹고 시간은 생존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도움을 요청하실 건가요? 문제는 우리의 준비 부족에 있습니다. 응급 교육은 한 번 듣고 끝나기 쉽고 가족이나 이웃과 역할 분담 연습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대인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대한 대비가 비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위급 상황에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습하지 않은 지식은 위기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정자님의 경험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이정자님은 홀로 사시는 분으로 새벽 4시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통증이 등과 목까지 퍼져나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분에게는 특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응급 상황 대비 연습을 해둔 것입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의 훈련을 했고 이웃들과도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연습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준비해둔 휴대폰을 집어들고 평소 연습한 대로 스피커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스피커폰을 사용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구급대원의 지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이 차분히 안내하는 대로 현관문을 열고 안전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만들어둔 이웃 연락망을 활용했습니다. 위층에 사시는 김 씨 부부에게 벽을 두드려 상황을 알렸고 즉시 달려온 김 씨 부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미리 정해둔 역할 분담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남편분은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구급대를 안내했고 부인분은 곁에서 환자를 지켜보며 상황 변화를 구급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미리 냉장고에 붙여둔 의료 정보 카드를 구급대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복용 중인 고혈압약, 당뇨약, 알레르기 정보, 가족 연락처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안정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고 현관문은 열려 있었으며 의료 정보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즉시 연락이 닿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전 준비 덕분에 진단과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치료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혈관 확장술을 받은 후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아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이웃의 도움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미리 준비해둔 계획이 생명을 구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집마다 미니 비상 시나리오를 만드세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문을 열고 누가 전화를 받고 누가 약을 챙기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이웃과의 연락망이 특히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에 약물과 질환 카드를 붙여두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복용약, 알레르기, 병력, 보호자 연락처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두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월 1회 10분 모의 훈련을 해보세요. 전화를 받고 문을 여는 연습, 주소를 안내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소, 층수, 현관 비밀번호를 한 문장으로 외우듯 말하는 연습을 해두세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23번지 456호 현관 비밀번호는 1234처럼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설명보다 정확하고 간단한 정보 전달이 생명을 구합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 몇 분은 길고 외롭습니다.
시계 바늘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 안전 확보와 증상 악화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무리한 행동이나 과격한 자가 처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계실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검증되지 않은 기적의 동작들이 넘쳐납니다. 귓불을 비비면 심장마비가 멈춘다거나 특정 지압점을 누르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식의 정보들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표준 지침을 우선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복잡한 기술보다 간단하고 안전한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박영호님은 평소 협심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집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중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고 왼쪽 팔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응급처치법들, 기적의 지압법들이 떠올랐지만 의사에게 배운 정확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119에 신고한 후 의사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행동했습니다. 먼저 소파에 앉아 상체를 약간 세웠습니다.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자세가 심장에 부담을 덜 준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열어 숨쉬기를 편하게 했습니다. 벨트도 느슨하게 풀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소 협심증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의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사용했습니다. 알약을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였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함부로 여러 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한 알씩 5분 간격으로 최대 3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 후 조금씩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않고 계속 안정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고 조용히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10분 정도 후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분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심전도를 확인하고 혈압과 맥박을 측정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로 증상이 많이 완화된 상태였지만 안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고 심한 협심증 발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적절했기에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었고 심근 손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을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그분은 약물 조절을 통해 협심증을 잘 관리하고 계시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의료진의 정확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준 대응법은 무엇일까요? 원칙은 명확합니다. 즉시 119 신고, 안전한 자세 유지, 불필요한 이동 금지, 처방받은 약이 있을 때만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안내받아 대비하세요.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실, 지하철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이 있다면 사용법과 금기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배우고 보관 장소를 고정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빛과 열에 약하므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주 가는 곳에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동네 보건소, 아파트 경비실,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급할 때 이런 정보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가 늦으면 손실은 목숨을 넘어 삶 전체로 번집니다. 치료비, 재활, 돌봄까지 가족의 시간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마음 아픈 사례 속에서 똑같은 문장을 발견합니다. 그때만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응급 상황을 늦게 발견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나는 건강하다는 과신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정기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었다거나 평소 운동을 해왔다는 이유로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참자는 지연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세 번째는 민폐가 될까 하는 망설임입니다. 괜히 소란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골든타임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뒤늦게 구조를 부르고 치료는 더 가파른 길이 됩니다. 한성우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이신 한성우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시고 주 3회 동네 탁구 연습장에서 운동을 즐기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에 본인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셨죠. 어느 수요일 오후 탁구 연습장에서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게임을 마친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 곧 나아질 거라고 여겼죠. 함께 운동하던 분들도 나이 때문일 거라며 조금 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함께 운동하던 분들도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난 후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분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중한 골든타임이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그 30분 동안 심근에는 지속적인 손상이 누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고 심폐소생술과 전기충격 소생술을 통해 다행히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근 손상이 상당했고 뇌 손상도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6개월간의 긴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언어 재활, 운동 재활, 인지 재활을 받아야 했죠. 가족들은 그동안 돌봄과 치료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료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가족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겪는 고통과 좌절이 컸습니다. 가족들은 후회했습니다. 연습장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었고 비상 연락망도 있었지만 그들이 몰랐다고 했습니다. 만약 초기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대처했다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꾸준한 재활을 통해 그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하셨습니다. 건강했던 때의 80% 정도는 되찾으셨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분과 가족들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30분의 지연이 평생의 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처했다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해두는 준비가 미래의 비용을 줄입니다. 연락망, 약, 카드, 자동심장 충격기, 지도, 모의 훈련은 모두 투자입니다. 민폐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119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빨리 부를수록 좋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늦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경로당, 교회 등 생활권 자동심장 충격기 지도를 A4 한 장으로 만들어 현관에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이 즉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대비 파일을 만들어 보험증권, 상병수당, 보호자 연락처를 한 폴더로 정리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입원과 치료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미리 준비된 정보와 자료가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응급 대처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진짜 해법은 발병을 늦추고 위험을 낮추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식사, 걷기, 수면이 내일의 심장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생활 패턴이 10년 후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예방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 지질 이상이 겹치며 심장 위험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하나씩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위험 요소가 합쳐지면 심장마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행히 작은 변화도 누적되면 혈압, 혈당, 체중 곡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변화의 효과가 즉시 보이지 않아 포기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김정환님과 윤미숙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김정환님과 71세 윤미숙님은 결혼 50년 차 부부입니다. 3년 전 두 분 모두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정환님은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윤미숙님은 고지혈증과 경계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50년간 유지해온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함께 걷기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두 분은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서 중간에 여러 번 쉬어야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단도 서서히 바꿔 나갔습니다. 평생 먹어온 짠 음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웠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를 30% 섞어 먹기 시작했고 반찬도 짠 젓갈류보다는 나물 반찬을 늘렸습니다. 수면 패턴도 개선했습니다. 평소 늦게 잠자리에 들었던 습관을 바꿔 밤 10시에는 핸드폰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7시에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3개월 후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환님의 혈압은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윤미숙님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가 되었습니다. 체중도 각각 3kg씩 자연스럽게 감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의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고 밤에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화도 좋아졌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기분도 훨씬 밝아져서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현재 3년째 이런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의사는 약을 줄여도 될 정도로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말씀하십니다. 습관이 약이었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건강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그 습관을 이어가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놀라워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해지신 것을 보며 자신들도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건강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서로 격려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변화가 온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주 5일 빠른 걸음으로 30분 걷기, 가공식품과 염분 줄이기, 금연과 절주, 정기검진을 통한 혈압과 지질, 혈당, 심전도 확인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심장마비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과 서로의 목표를 적고 체크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예방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냉장고에 주간 목표 체크표를 붙이고 매일 표시하세요. 걷기, 물 마시기, 약 복용, 수면 시간을 간단한 동그라미나 체크 표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진 알림을 핸드폰 캘린더에 반복 등록하고 결과는 가족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세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가 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119를 누를 준비와 매일의 작은 예방 습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지식과 연습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구급대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 단축 번호를 저장하고 집 비상카드를 붙이고 생활권 자동심장 충격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들이 내일을 바꿉니다. 매일의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도 시작해 보세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